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것은 1과 에너지 파트에서 1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1이라고 하는 건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괜찮거든? 가볼게. 자, 우선 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해준 힘의 방향과 그 다음 물체가 이동하게 되는 이동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를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을 영어로 하게 되면 work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은 W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힘은 force라고 해서 F, 거리, 이동 방향은 S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일이라고 하는 것은 W는 FS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하여 단위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위적인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일의 단위는 J라고 쓰고 읽을 때는 줄이라고 읽습니다. 줄. 여러분, 힘의 단위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뉴턴. 이동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저게 다야. 그래서 1줄은 1nm이라고 하는 형태로도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할 때가 있단 말이야. 표현.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표현을 할 거냐면은 힘, 시간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보통 X축에 시간을 많이 둡니다. 그쵸? 시간을 많이 두기도 하고요. Y축에는 F, 힘의 크기를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힘이 일정하게 가해지는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일의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쵸? 우선 이거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굳이 꼭 직선으로 돼가지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힘의 크기가 점점 커지게 되는, 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일의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재채기랑은 진도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두 번째, 우리는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중력과 일의 양입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다 해드릴 거긴 하지만 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은 무조건적으로 질량과 그 다음 무게, 9.8을 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높이를 곱해주게 되면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은 저 세 가지의 곱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중력이 하는 일이에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중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힘을 가했을 것이고 이동을 한 거야. 그럼 중력이 어떠한 물체에 힘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물체에 중력이 힘을 가했다. 중력이 뭔데?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얼마만큼 끌어당겼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중력이 한 일은 떨어지는, 낙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낙하하는 동안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 F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 그 물체가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력의 크기. 알겠지?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질량 곱하기 9.8로 구했죠. 이거 결국에 뭐죠? 질량 곱하기 9.8이 결국에 뭐죠? 두 글자로 줄이면 우리가 무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력이 얼마만큼을 이동시켰을지가 바로 S값이 될 건데 S값은 뭐겠습니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른 말로 바꿔주게 되면은 낙하 거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두 번째로 중력에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력에 대해 한 일입니다. 중력에 대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력에 대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지구 중심의 반대 방향, 즉 들어 올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들어 올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물체를 들어 올리려면은 힘을 가해야 돼. 그럼 그 힘의 크기는 얼만큼이 되겠어? 물체가 잡아당겨지고 있는 크기만큼 우리가 힘을 가해야지만 들어 올릴 수 있겠네? 그럼 이 물체가 얼마만큼 잡아당겨지고 있는가는 바로 충력의 크기예요. 그쵸? 근데 결국에 그 중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다? 무게다. 근데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네요. 무게는 어떻게 구하죠? 질량 곱하기 9.8로 구했죠. 그러니까 결국에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S값, 우리가 이동시킨 이동 거리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린 높이가 되겠죠. 그쵸? 높이는 높이인데 무슨 높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들어 올린 높이다. H, height. 그만 좀 줘라! 네. 화이팅.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일의 양이 0인 거예요. 여러분, 일의 양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일을 구하는 방법이 힘의 크기에다가 이동 거리를 곱한 거란 말이야. 그치? 혹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뭐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의 크기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뭐야?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모양은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을 거고 운동 상태를 변하지 않는다. 즉 등속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별표 치세요. 즉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는 일의 양이 얼마다?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동 거리가 0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바닥을 아무리 세게 눌러보세요. 이동합니까, 땅바닥이? 안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0이면 됩니다. 이런 것도 존재할 거고,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칠판에 써 있어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일의 양이 0인 마지막 케이스인데, 얘도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뭐냐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다르면 되는 건데, 특히나 우리는 다른 것 중에서도 서로 수직인 경우를 이야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지우개를 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잡아당겨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고 얘도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했어. 이건 일을 한 거지. 그 다음 내가 들고 이동할 거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지우개를 옆으로 밀었나요? 아니요, 밀지 않았죠. 저는 계속 뭐하고만 있습니까? 들고만 있어요. 그럼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위쪽. 하지만 내가 이동하는 동안 이 지우개는 어디로 이동했어? 옆으로 이동했지. 서로 수직이네요. 그쵸? 이렇게 서로 수직일 때는 일의 양이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렇게 수직인 케이스는 우리가 물체를 들고서 이동할 때 일의 양은 0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로 간단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죠. 계단 문제예요. 자, 제가 이 아래쪽에 있는 공을 이 위로 이동시켜서 여기로 옮길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이 공을 들어서 옮길 거란 말이야. 옆으로 이동한 A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할까? 높이 이동한 B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할까? B가 더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공에다가 가해준 힘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항상 위쪽 방향일 거고 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은 B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이 공에다가 가해준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에다가 들어 올린 높이인 B를 곱해주면 일의 양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일과 에너지. 아까도 진작에 칠판에 썼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물체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줄여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너지의 양이 많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죠. 따라서 일의 양도 많이 할 수 있어, 없어? 많이 할 수 있는 거네요. 오호, 서로 무슨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 둘은 비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지을 수 있는 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이 될 거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물체는 결국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에너지는 무엇으로 바뀔 수 있다? 일로 바뀔 수 있다. 즉, 두 글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에너지라고 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어요. 이는 두 글자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10분 쉬었다가 할 거고, 힌트를 먼저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은 어찌 보면 곧 에너지예요. 오케이? 이 에너지는 곧 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에너지 값이 커지면 일의 양도 커질 거고, 일의 양이 커지면 에너지 값도 커지게 되겠죠. 우선 이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기본 개념 정리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조금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10분 쉬었다 할게요.